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한마디가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거든요. 지은호, 난 더 이상 내 뒤에 숨지 않으려고. 그날 저녁, 이지혁은 서툴지만 또렷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고요. 오랫동안 선배라고 부르던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혀끝이 어색했는데 눈빛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먼저 꺼내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좋다. 뾰족한 고백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가슴 안쪽이 묘하게 데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오래 들여 마신 숨을 내보내듯 낮게 대답했어요. 지혁, 나 지금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가자. 이지혁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좋아. 앞으로만. 문제는 다른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고성이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의서 뭉치를 내밀었거든요. 적합 판정이야. 지은호 씨가 기증하면 우진이 살 수 있어. 말투는 친절했는데 속이 보일 만큼 냉정했습니다. 우진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밀어내려 했고 지은호는 얼어붙은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제가 지금 결정해요. 고성이는 단호했죠. 기회는 금방 지나가.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때 이지혁이 막아섰습니다. 사람의 몸을 협박에 올리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고성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응수했어요. 협박은 아니고 관리야.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입술 끝에 얇은 미소가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애써 웃었습니다. 전 기다릴게요. 대기 순서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밤, 우진은 옥상 난간에 등을 대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돌돌 말렸다가 금세 부서지곤 했거든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지혁이 옆에 섰습니다. 도망갈 생각이면 나랑 같이 내려가자. 같이 버티는 편이 더 낫다. 우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도 버틸 수 있어요? 지은호 앞에 서서. 이지혁은 솔직했죠. 쉽지는 않지. 그래도 서 있을 거야. 오래 붙잡아 둘 수 없는 대화였지만 둘의 숨결이 묘하게 속도를 맞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망보다 버팀이 더 어려워도 그래도 사람을 살게 만드는 쪽이 버팀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박영나의 개인전 리허설이 열렸습니다. 전시장 공기는 새 물감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는데요. 영나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스토킹범이 또 나타날까봐 마음이 자꾸 뒷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이지환은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있어. 운전도, 동선도 다 내가 지킬게. 영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긴 한데요. 도망은 안 치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출입구 그림자 쪽에서 낯익은 향수가 훅 스며들었어요. 멈칫한 순간 이지환의 손이 먼저 움직였고 휴대폰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남자가 영나에게 접근하자 이지환이 막아섰죠. 지금부터는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긴 숨이 들고 나는 새 남자의 손에서 청테이프가 미끄러졌고 보안 인력이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영나는 무릎이 조금 풀렸고 이지환의 어깨에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숨 제대로 쉬었어요. 그 말에 이지환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간 회사에서는 박성재가 자료 더미를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별채원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오래된 기부금 흐름표, 결제자의 이름, 송금 시점의 미묘한 어긋남.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돈이 이 루트를 탑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잠시 성재를 바라보다가 낯빛을 굳혔어요. 이건 건드리면 아플 수 있다. 성재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건드려야 낫습니다. 간결한 문장들이 오갔고 결국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낫자. 대신 흔들리지 마.
그날 이후 성재는 법무팀, 회계팀, 외부 윤리위까지 동시에 움직였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송금 창구를 하나씩 조여 들어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도 그 즈음부터였고요. 지은호는 카페 아지트 주방에 앉아 한 장짜리 동의서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벌써 서명을 쏟아내려 하고 머리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손을 붙잡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순이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내 마음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인 건 알아. 근데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 계산을 못하겠더라. 지은호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지도 몰라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괜찮을지도 말이야. 근데 엄마 마음은 너 하나뿐이야. 누가 뭐래도. 그 단순한 문장이 이때만큼은 가장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가가 빨개졌어요. 엄마, 나를 나로 지키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을게. 정순이는 그게 참 어려운 숙제지라고 하며 그래도 같이 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문턱을 넘자마자 이상철의 첫마디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너 집 나가서 생각 좀 정리하지 않겠냐? 이지혁은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그늘이 아버지의 어깨에 걸려 있었죠. 아버지, 전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오신 거 존중해요. 근데 제가 싫었던 건 환경보다 오해였어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이 집에 없다는 느낌이 더 버거웠어요. 이상철은 입을 다물었다가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낯설 만큼 컸습니다. 이지혁은 그때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사람 옆에 걸을 거예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다정은 부엌 문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작은 다리 하나로 시작되곤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재단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재검 요구서와 송금 내역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거든요. 적합 판정 2건, 서명 필체와 템플릿이 똑같습니다. 병원도 달랐는데요. 고성희는 눈썹 한 번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야. 필요한 사람 먼저 살려야 할 때가 있지.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날 선 목소리로 덧붙였죠. 관행이면 더 무섭지. 관행으로 불법을 덮으면 끝이 없어. 공기의 방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진이 두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재검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는 어떤 압박도 하지 말아주세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의 언어로 훈련된 눈빛이었는데요.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있어. 우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고 싶은 방식도 있어요. 그 말이 이 회의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고 두 번째 전환점은 그날 해질녘에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힐 무렵 지은호가 의자를 올리고 있을 때 이지혁이 들어왔어요. 끝났어? 응. 이제 쉬려고. 이지혁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투자 미팅 잘 됐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내 자리부터 제대로 만들고 있어. 지은호는 웃으면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축하해. 근데 선배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이지혁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건 곤란하네. 난 좋은 사람 말고 내 사람 되고 싶은데. 둘은 한참을 말없이 웃었고 아무 말보다 믿음이 크게 들고 났습니다. 곧장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재검 통지서가 도착했고 병원 윤리위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곧이어 익명의 제보 메일이 성재에게 날아왔거든요. 제목은 짧았고
본문은 더 짧았습니다. 적합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첨부된 스캔 파일에는 가려진 이름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끝부분이 칼로 대충 잘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재는 곧장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장 더 있어. 누군가 숨겼어.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복사본이란 건 원본이 있다는 뜻이야. 끝까지 찾아. 둘은 보기 드문 호흡으로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경쟁의 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향한 손이 같은 지점을 가리킬 때 들려오는 소리, 그건 묘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편 박영나의 전시 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영나는 마이크 앞에서 짧게 인사했어요. 꽃이 피는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피는 시간을 그린 거였어요. 사람들이 웃었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평온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평온이 잠깐의 선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라 고마웠습니다. 행사 끝 무렵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내가 태워줄게. 초대장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왔어.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믿을래요. 밤이 깊자 고성이는 결국 혼자 서재문을 잠갔습니다. 오래 숨겨둔 봉투를 꺼내들고 떨리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문지르더군요. 잃어본 사람은 다시는 못 잃는다. 그가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되뇌는 문장에는 분명한 진심과 위험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사랑으로 포장된 통제는 결과적으로 사랑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고성이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의사 만날 거야. 수치 표기 방식 통일해. 끊고 나서 잠깐, 정말 잠깐 동안 눈을 감았고 그때 귓가에 박영나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와 우진의 첫 베넷 냄새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눈을 뜨자 그는 다시 매끄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재단의 작은 홀, 투명 상자 안에 재검 통지서와 함께 동의 철회가 가지런했죠. 지은호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제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우진, 넌 내 방식으로 살아줘. 우진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게 나도 바라는 바야. 박성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별채원 송금 내역은 오늘자로 외부 감사 요청합니다. 박진석은 짧게 덧붙였죠. 회사 이름으로 나간 돈은 회사가 설명 듣는다. 이건 원칙이다. 그때 문이 열리며 조옥래와 김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조옥래는 손에 작게 싸온 죽을 들고 있었어요. 빈속에 큰 결심해봐야 탈만 난다. 먹고 얘기하자. 잠깐 웃음이 퍼졌습니다. 숨 좀 돌리고 싸우자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한 숟갈씩 뜨고 나서 고성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적합 판정. 내가 서둘렀다. 우진을 살리고 싶었다.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답 못한다. 말하는 순간 많은 게 무너지니까. 박진석이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너지게 한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된다. 감추면 더 크게 무너진다.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끝내 단 한 문장만 덧붙였죠. 그래도 내 방식은 멈추지 않을 거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스스로를 빌런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구호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요.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 홀로 남은 이지혁에게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 고마웠어. 내가 옆에 있으니 내가 너무 무모해지지 않더라. 이지혁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무모해지는 건 내가 맡을게. 넌 내 자리 지켜. 둘은 말없이 서 있었고 말없이 손끝이 스치듯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뒤로는 안 물러서는 시간,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는 시간, 둘이 동시에 잡아당기는 줄이 팽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성재의 메일함으로 또 하나의 스캔본이 도착합니다. 적합자는
하나가 아닙니다라는 제목 아래 가려진 이름들 사이에 한 글자만 남아 있었어요. 수라는 글자.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듯한 흔적. 성재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같은 시간 고성이는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이사장님,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수화기 넘어 대답은 없었고 삐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끝 무렵 카페 아지트 조명이 하나씩 꺼질 때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나랑 같이 가자. 고성희를 설득하든 막든 둘이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뒤로는 안 물러서. 둘의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랑이 꼭 커다란 선언으로만 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쪽으로 걸어가는 두 발의 속도, 그게 사랑을 가장 멀리 데려가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문틈으로 얇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안에는 짧은 메모와 복사된 검사 신청서 한 귀퉁이가 들어있었죠. 다음 적합 후보까지만 적혀 있고 이름은 깨끗하게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겹쳤습니다. 내일 끝까지 확인하자.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전쟁선의 같은 쪽으로 서겠다는 서명이었습니다. 사랑은 보호일까, 도망일까? 아직 답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고성희가 만든 판 위에서 더 이상 누구도 조용히 소비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었고요.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진실로, 누군가는 책임으로 각자의 무기를 들고 내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